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 우리는 승전국이 되지 못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승전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날이라고 해서 기쁜 날인 줄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기쁜 날이 아니었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항복을 한 것은 미국에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즉 식민지였던 우리 땅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일장기는 다 내려가고 대신 태극기가 개양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일장기는 우리나라 곳곳에 계속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장기가 내려간 것은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날 9월 9일 날 내려갔습니다. 미군이 9월 9일 서울에 진주하고 나서 모든 건물들에 있던 일장기를 내리고 특히 중앙청 즉 조선 총독부가 있던 건물에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태극기는 개양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안 질서도 미군이 들어온 9월 9일까지 일본군과 일본 경찰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어도 우리는 우리의 태극기가 우리나라 건물들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일본과 미국은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초에 이승만 박사는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판 당시에는 책이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한 후에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 국무부의 공무원들은 필독의 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미국과 일본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인 1941년 12월 9일 중국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임시정부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던 분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을 해달라고 미국에게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은 백본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을 창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 주미 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백본 김구 선생보다 한 살 위였기 때문에 백본 김구 선생은 항상 이승만 박사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이승만 박사는 백본 김구 선생을 아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두 분은 절친하게 지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미국으로부터 정식 정부 승인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임시정부가 아니고 정식 정부가 되고 정식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무부에 찾아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정식 군대가 되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전투하기 힘든 지역에 우리 광복군이 들어가서 일본군과 전투를 용감하게 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한반도 등 아시아 쪽으로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소련군을 막아서 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헐 장관이었는데 미국 국무부 헐 장관은 이승만 박사의 주장과 요청을 듣고 승인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백악관에는 엘저 히스라는 국장이 있었는데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스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스파이 엘저 히스가 미 국무부에 많은 일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엘저 히스가 이승만 박사의 이런 요청 내용을 듣고 미 국무부에다가 이승만 박사의 요청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행정부에는 소련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200여 명이나 있어서 한국 임시정부의 정식 정부 승인 요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는 이승만 박사의 요청을 듣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을 해 주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저 히스가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스파이 행위를 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발각이 되어가지고 소련 간첩 행위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엘저 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저 히스는 원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재가 공산주의자 여인과 연애에 빠져가지고 여자를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그 급기야는 소련의 간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미 국무부 특별 정치국장을 하면서 소련 스파이를 한 것입니다. 이 엘저 히스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되는 것을 방해하고 못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엘저 히스는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45년 들어가면서 병이 깊어져서 혈압이 어떤 때는 200까지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월 달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얄타 회담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소련의 스탈린 수상 셋이 하게 되었습니다. 얄타 회담은 원래 영국에서 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하지 말고 그 흑해에 있는 그 얄타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얄타에는 옛날 제정 러시아의 별장궁전이 있다. 그 아름다운 별장궁전에서 회담을 하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주장대로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은 소련의 영토인 흑해 연안 얄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얄타까지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야 됩니다. 원래 영국까지 가려면 대서양만 건너가면 되는데 얄타까지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서 또 소련 내륙으로 해서 흑해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주 장거리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고 몸이 쇠약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행기를 영국으로 해가지고 흑해 연안 얄타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고된 중노동이었습니다. 얄타에 도착한 루즈벨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얄타 회담으로 병이 더 깊어진 루즈벨트 대통령은 회담 2개월 후인 1945년 4월 12일 사망합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은 바로 소련 간첩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엘저 히스였습니다. 루즈벨트는 그것을 모르고 엘저 히스가 똑똑하다고 무척 총애를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얄타 회담을 하면서 모든 자문을 엘저 히스에게 구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엘저 히스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즉 엘저 히스가 루즈벨트 대통령 대신 얄타 회담을 진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얄타 회담 내용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패망을 한다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의 영토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스탈린과 엘저 히스는 비밀리 만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리에 만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한국의 영토를 38선을 해서 반으로 갈라서 북쪽은 소련이 관리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 중이라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인 한국 영토는 소련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저 히스의 농간으로 미국은 소련의 대일본 참전 조건으로 38도선 이북의 점령권을 소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 우리의 영토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소련 간첩 엘저 히스와 그 일당인 미국 행정부 내 200여 명의 소련 간첩들의 농간과 방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정부 승인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로 우리 광복군도 정식 군대가 되지 못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연합군으로서의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광복군은 연합군으로서의 일본과 정식 전투를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38도선 북쪽에는 김일성 공산당들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당 국가를 건설을 하였고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한 도합 400만 가까운 사람이 비참한 죽음과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분단의 슬픔을 안고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과 원한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즉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승전국이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을 철저히 하면서 부국강병을 하여 최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최강국이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경제 번영도 하고 군대를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서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